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알트코인들도 계속 같이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아침에 미국 연준에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풀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솟구쳤습니다. 솟구쳐가지고 바이낸스 기준으로 6,500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6,200불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을 따라서 약간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XRP는 상승률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많은 분들의 답답함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소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식 가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쥐똥만한 소식 아침에 인사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XRP의 상승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의 강세가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명 분석가라고 볼 수가 있는 펜토시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 사토시 차트가 위태위태하다. 지금 딱 보셔도 XRP가 바닥을 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저항선에 겨우겨우 붙어가지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뚫리게 되면은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비트코인 강세 때문에 모든 알트코인들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히 XRP가 최근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밑에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XRP는 정말 최악의 투자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이 사람 그러지 말고 몇 년만 더 기다려봐라. 그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기를,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XRP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죽어서 없어질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안 죽을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근거를 제시해주죠. 비트코인이 3,000달러였을 때 XRP는 30센트였었는데 비트코인이 6,000달러인데 XRP는 15센트다. XRP가 다시 30센트 가려면은 비트코인이 12,000달러까지 올라가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답답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함, XRP 투자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가격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부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XRP가 이렇게 가격적인 면에서 전혀 힘을 쓰고 있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것에 대한 이유를 찾죠. 어째서 XRP는 계속해서 떨어지는가? 그러면서 리플사에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추가된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그램은 리플사로부터 받은 인센티브죠. 144억 원 규모의 XRP를 받자마자 전량 매도했다. 이것은 이제 머니그램 대변인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144억 원 상당의 XRP가 시장에 풀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머니그램에서 ODL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ODL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찬사를 날렸었던 머니그램의 CEO 인터뷰가 나왔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기사를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머니그램에서 ODL 플랫폼의 실제 활용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SEC에 머니그램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 달러, 멕시코 페소 간 송금 가운데 XRP를 활용하는 비중은 10%로 알려졌다. 전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들었는데 여기서는 또 10%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신규 송금 서비스인 패스샌드, 머니그램의 패스샌드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 반면에 리플사들의 XRP 매도는 XRP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는 머니그램 외에도 BNP뱅크와 고랜스 등이 있다. 이들이 제공받은 대규모 XRP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가격 하락을 부추겨가지고 더 큰 매도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리플 투자자들은 리플사의 XRP를 활용한 세일즈 활동과 XRP 덤핑이 XRP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여러 차례 항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리플사는 이러한 활동이 리플의 매출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시시빌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인센티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바이언 같은 경우는 XRP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리플사는 수익성을 도모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사 자체에서 XRP를 시장에 내다 파는 양은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리플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 리플사의 파트너들이 XRP를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XRP 가격 하락세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데요.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바로 이 부분.
5대1 플랫폼의 실제 활용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 10%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빗소의 CEO라든지 머니그램의 CEO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좀 약간 걸리기는 해요. 아니면 뭐 기사에서 잘못 알고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동성 자체를 천천히 쌓아 나가면서 올리려는 계획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최근의 유동성 활용 보게 되면은 이 필리핀 쪽은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호주 쪽은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멕시코 쪽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최근에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좀 더 기다려보면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은 2020년 1분기가 끝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분기 보고서가 올라오게 되겠죠. 이 리플사 뿐만 아니라 머니그램 등등에서도 올라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XRP 활용도가 전부 다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저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기사 자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속적인 XRP 가격 부진과 더불어 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의 힘을 쏙 빼놓는 그런 기사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뭐 아직도 이 사업 자체가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천천히 유동성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처음 나왔을 때 진짜로 수익을 내기 전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했었다라고 하죠. 제가 전에 이 아마존 초기에 관련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아마존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 인터뷰를 하는데도 그 질문자가 실실 쪼개면서 무슨 책을 인터넷으로 판다고 하느냐 하면서 막 무시를 당했었는데요. 나중엔 어떻게 됐죠? 그때 당시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만큼 엄청난 대기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본 것은 이 방향성, 앞으로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게 될 것이고 어떤 쪽에 수요가 늘어날 것인지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열심히 사업을 키워나가면은 그 회사의 미래도 굉장히 밝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저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리플사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본 소식 같은 경우는 리플사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만 XRP 해외 유튜버가 다룬 내용이기에 잠깐 동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스텔라에 관한 것인데요. 작년 2019년 5월 이런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핀테크 회사인 페이샌드가 2019년 6월 스텔라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페이샌드의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국제 송금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6월달이 막상 되었을 때 그들은 새로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페이샌드가 RapidSD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은 스텔라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그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참고로 이 회사 RapidSD의 창립자는 스텔라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샌드가 부득이하게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사업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 스텔라 기반의 코인을 발행할 수 없었던 이유에는 결정적으로다가 스텔라 덱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에는 유동성이 부족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동성이 없으면 쓰고 싶어도 못 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리플사, XRP 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도 상용화가 더욱더 많이 되고 채택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리플사가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채택되는 것들도 많아질 테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폐 사업에서 사용하기에도 훨씬 더 용이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작년이었죠. 마찬가지로 포브스에서 빵형이 인터뷰를 할 때 사회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엔 유동성을 사로잡는 자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빵형이 나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과연 유동성을 사로잡는 자가, 유동성을 지배하는 자가 암호화폐 업계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앞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지켜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답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XRP를 투자를 하거나 XRP를 버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든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모두 다 성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한 편만이라도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힘든 시기에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